이게 하루 전날 층간소음 문제로 해당 소유자가 흉기 난동 후에 본인 집에서 자살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쌤입니다. 오늘 주제는 경매 투자를 할 때 입찰 전 그리고 낙찰 후 심각한 하자를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의견까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실제로 진행을 했던 물건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소재한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을 했었고 104동 1501호입니다. 그래서 층도 높고 여기 사진을 보면은 건물 상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당히 양호해 보이는 건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면적 중요하죠. 이 면적을 보면은 전용 25평, 그래서 30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평형이죠. 네, 이런 물건이 진행을 했고요. 감정가 5억 4,2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이기 때문에 한 번 유찰됐는데 30%가 절감이 돼서 3억 7,900만 원부터 시작을 했던 물건입니다. 권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물건이고요. 소유자가 사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 시세를 간단하게 보면 이게 호반 베르디움 1차 세대수도 1567세대에 2017년식, 그러니까 8년 차밖에 안 된 거의 뭐 준신축 아파트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형대는 30평형 동일 평형으로 1500세대가 다 30평형이에요. 단지 내 세대수도 많고 단일 평형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잘 보세요. 야, 거래가 요렇게나 많이 돼 있어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3건 이상씩 매월 거래가 되는 이런 모습이고, 이걸 이제 시장가를 보면은 현재 나와 있는 최저가의 매물이 저층 5억 3천부터 시작해서 5억 3천, 5억 3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뭐 5억 후반대까지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거래는 5억 3천과 이제 층에 따라 다른데 저층은 5억 3천, 고층은 5억 4,500에서 5억 5천까지 네,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5억이 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물건이 3억 7,900으로 시작을 한다? 자, 그럼 무조건 입찰해야죠. 1억 6천, 7천 정도는 싸게 최저가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도전해야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 회원님이 이 물건 입찰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제 입찰 하루 전날 이 아파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25타경 71567 의정부 사건인데 이게 하루 전날 층간소음 문제로 해당 소유자가 흉기 난동 후에 본인 집에서 자살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니까 의정부 일가족 상대로 흉기 난동 동기는 층간소음과 경제난의 무게 때문에 이런 자살을 선택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의정부시 아파트에서 위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러니까 이분이 살고 있는 호실에서 이제 호실의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심하게 일으키니까 열이 받아서 위로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이 안 풀렸는지 그냥 자해를 했다. 그래서 30대 남성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층간소음과 경제적 어려움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언제 날짜냐면 18일날 뉴스고요. 그리고 이게 14일날 사건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주 정도 전의 일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목 부위의 자상으로 인한 사망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타살의 범죄 혐의점 없고요. 그리고 음주나 약물 복용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뭐 결과는 2주 뒤에 나올 거다. 그거에 관련돼서 뭐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써 있는데 경매 물건이 이건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힌트 되는 거는 의정부시 아파트라는 거, 30대 남성이라는 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세한 내용 보면은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런 뉴스를 제가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회원님도 이제 걱정이 돼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겠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입찰을 포기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성향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명도 얘기하신 분 있는데 명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공실로 비어있지 않을까요? 저도 뭐 현장을 보지 않았는데 이제 그 시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처리를 했을 거고 경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띠, 테이프 이런 것들이 붙여 있을 수 있고 이제 아마 그 물품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그 유족들에게 넘기는 걸로 명도 협상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명도보다는 사실 이게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게 더 큰 문제인데 명도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현장 깨끗해요. 폴리스 라인 없었어요.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입찰을 하는 사람 반, 입찰을 안 하는 사람 반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선 우리 회원님께 뭐라고 답변을 드렸는지 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성향에 따라서 할 분과 안 할 분이 나뉠 텐데 우리 회원님이 저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선생님이라면 입찰하시겠냐? 제일 궁금하시겠죠? 저희 회원님들이 보통 저하고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카톡이나 전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른 피드백을 받으시는데 입찰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라 뉴스도 오늘 봤다. 네. 중개사분들도 손님에게 사건을 얘기하고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매도가 쉽지 않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그 밀라동 아파트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알겠죠. 사건이 클 테니까. 그럼 아는데 이거를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이제 내부를 만약에 명도까지 다 끝내고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매도를 할 때 이제 매수자 입장, 사는 사람 매수자 입장에서 이거를 알게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의 의무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람이 죽은 요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자가 알았는데 매수자가 사는 시점에 알았으면은 살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매수자가 산 다음에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 이거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도 있는데 이게 뉴스를 제가 찾다가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보니까 강력범죄가 발생했던 아파트고 사람이 죽었었다라는 이런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를 내용을 모르고 산 매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을 설명해 놓은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 아파트 등 비롯한 주거지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런 집을 새로 산 사람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피해자들, 모르고 산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냐? 그랬더니 이제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부터 부산 사하구의 아파트 일가족 4명이 살해된 사건까지 이제 샘플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제 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알고 한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범죄로 발생을 한 경우도 생각보다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내가 사는 거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살 거 아니에요, 보통. 뭔가 사면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찜찜하잖아요. 그리고 자다가 뭐 꿈에서 이상한 거라도 나오면 어떡해.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이 좀 있죠. 매수할 당시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무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였더라. 이걸 모르고 샀다라면 분양업자나 중개업자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매수인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원하면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게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뭐냐면 하자 같은 경우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몰랐던 부분이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아는 하자라면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근데 매매 목적물을 구입한 사람, 매수자가 심리적 거부감을 느꼈다면 하자로 간주한다. 근데 그걸 설명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거기서 사람이 살해됐거나 자살했다는 부분은 법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본다. 계약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생긴 일이라면 고지 의문이 있다고 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제가 발췌해 왔어요,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해 봤을 때 만약에 이거를 입찰을 한다면 이걸 얘기하고 시세대로 팔면 얼마나 많은 매수자가 이런 걸 원할까요? 대부분은 싫어할 거예요. 예. 그럼 시세가 5억 3천이라면 이거를 시세대로 살까요? 저는 그럼 조금 더 비싸더라도 다른 옷을 살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만약에 5억 3천이라면 요거를 뭐 좀 싸게 한 5천만 원 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좀 땡기지 않을까요? 5천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들의 1년 연봉인데 5천만 원이 다른 호실 대비 싸다. 그래도 아마 좀 찜찜한 사람은 이런 거 안 살 겁니다. 제 생각에는 좀 저렴하게 그래도 취득해가지고 자기가 실거주 한다면 안 할 것 같고 뭐 임대를 맞추든가 월세를 놓든가 전세나 월세를 놓고 좀 살게 하는 갭 투자 형식 이런 사람이면 모를까 실거주하면 너무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찜찜함을 얼마나 싸야 이걸 살 거냐 이게 이제 뭐 해답이 없는 그런 문제겠죠. 이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찜찜하면 안 하는 게 맞고요. 할 거라면 확실하게 싸게 사서 이거를 저렴하게 파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회원님한테도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시세가 시장가 5억 3천이라면 4억 5천 정도에 팔 생각으로 4억 정도에 입찰해서 낙찰받고 천천히 팔 것 같다. 좀 기억에서 사라지게. 왜냐면 이제 그 주변 사람들도 거래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 보면 이제 잊혀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게 항상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한 번 있었다고 해서 그럼 그 호실이 절대 평생 거래가 안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들은 다음에 적당한 가격에 팔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찜찜하면 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좀 이거는 단기간 보면 안 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저런 생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이제 회원님은 입찰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상담을 하면서 참 이런 게 흔치 않은 일들인데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할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이런 입장 그리고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이걸 주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중요하죠. 다시 한번 결과 보기 전에 시세를 보면 시장가 5억 3천부터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 꽤나 많은 아파트 단지이고 1,500세대 이상 그리고 한 달에 3건 이상 거래가 됐고 이제 중층 이상 5억 4,500 이상으로 거래가 됐다. 입찰 결과를 보면 총 4명이 입찰을 했고요. 낙찰 받으신 분은 4억 8,300에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선은 시세가 아무리 싸게 봐도 5억 3천은 돼 보이잖아요. 중층 이상은 아마 5억 4,500까지 이력이 있었고 변수가 있는 건 이제 이거죠. 첫 번째는 아까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의 상황이라 지금 이거 물건이 의정부 민락동이잖아요. 의정부는 묶이지는 않았죠. 근데 10월 15일 이후라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풍선 효과로 그 주변에 안 팔리는 곳보다는 이제 사고 팔고 어려워진 곳에서 이제 밀려 들어와서 좀 더 잘 팔릴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워낙 그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게 조금 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찜찜하면 안 하지만 좀 싸게 사서 파는 입장으로 하면 좀 괜찮다. 그래서 요분 결과를 보면 최소 시세 대비 한 5천만 원 정도는 싸게 산 꼴은 됩니다. 이분이 5천 싸게 사서 요거를 되팔 때 얼마에 되팔면 그 매수자 입장에서 살까요? 요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요분이 이제 5천만 원 싸게 샀는데 만약에 단기 매도 차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최소 5억 이상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이 4억 8,300에 낙찰 받으신 분이 5억 이상으로 요 물건을 살까? 그럼 시장에 다른 호수를 한 3, 4천 비싸더라도 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저는 뭐 4억 초반대를 입찰을 하지 않았을까. 떨어지더라도. 이 낙찰 받으신 분은 제가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르고 받으셨는지 알고 받으셨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모르고 받으셨다면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잘 처리를 할 그 출구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현장 가서 좀 이 부분을 어필할 수 있으면 불허가 신청도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걸 알고 받으셨다면 뭐 출구 전략이 명확하게 있으실 테니까
추후에 이제 어떻게 파시는지도 보면 좀 우리 경매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그 호실 내부를 못 본다는 게 최대의 단점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솔직히 그냥 대충 온라인으로만 손품만 조사하고 이 현장에서 조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모르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조사, 그리고 전화 조사, 그리고 탐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투자, 부동산 투자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해소해 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멘토가 여러분들 필요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위더스 경매 회원분들은 저에게 시시때때로 물어보시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 할 데 없으시면은 저희 위더스 경매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 저희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돈 버는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